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단 한 번의 사랑으로 평생을 갇혀지는 비련의 주인공, 에지마의 유배 이야기입니다. 에지마는 1681년에 태어나 1741년 사망한 에도 시대 중기 고위 쇼군의 부인이나 처첩들이 거주하던 곳인 오오쿠의 고위 시녀로 에지마 이쿠시마 사건의 중심 인물입니다. 에지마는 친아버지가 죽고 어머니의 재혼에 따라 헤이에몬의 양녀가 되었는데 원래 도쿠가와가의 분가인 코후 도쿠가와 가문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번주 도쿠가와 스나도요가 6대 쇼군이 되자 오오쿠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에노부의 측실인 오기오 노가타의 오른팔이 되어 오오쿠의 전반을 통괄하게 됩니다. 오기오 노가타는 나중에 게코인이 되는데 7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츠구의 치세인 쇼토쿠 4년 2월 12일이 배경입니다. 쇼토쿠는 나카미카도 덴노가 즉위하면서 개원한 연호로 2년간 사용된 바 있는데 당시 오오쿠는 선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노부의 정실 테네이인과 게코인이 대립하는 형세였습니다. 테네이는 본명은 히로코로 고세케 중 코노에 가문의 코노의 모토히로의 장녀이며 도쿠가와 치나요시의 정실 다카츠카사 노부코의 제종 사촌입니다. 노부코와 사이가 친밀했다고 전하는데 이 때문에 추신구라 사건에 간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네이는 선대 쇼군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요절한 탓에 측실의 아들이 쇼군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본 반면 게코인은 운 좋게도 쇼군의 생모가 되는 영화를 누렸습니다. 게코인은 남편을 섬겼던 쇼군과 중신들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마나베 아키우사와 가까운 사이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추문이 뒤따랐습니다. 어쨌든 게코인과 친밀한 덕인지 마나베 아키우사는 쇼군과 그 자식들, 시녀들과 면회를 갖는 가족들과 상인들 이외의 금남구역인 오오쿠에 출입하는 등 이에츠구 치세 동안 실권을 누렸습니다. 에지마는 그런 게코인을 모시는 고위직 시녀로 시녀들을 이끌고 도쿠가와 슈군가의 영묘가 있는 도쿄도, 미나토고, 시바공원 사초메에 있는 정토종 사찰인 조조지에 참배를 갑니다. 참배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친한 포목상의 권유로 야마무라 득장에서 가부키를 관람하게 되는데 에지마는 공연 후 배우 이쿠시마 신고로와 만나 통행 금지 시간을 어기고 맙니다. 일설에는 에지마가 에도시대 중기 가부키 배우인 이쿠시마 신고로를 에도 성에 데리고 들어갔다고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에지마는 이쿠시마와 밀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사형을 언도받지만 게코인이 탄원한 덕분에 시나노 다카토 5번으로 귀향을 가는 것으로 감형됩니다. 또한 연좌제로 얽혀 에지마의 오빠인 시라이 헤이우에모는 연대 책임을 지고 참수되고 남동생은 추방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무튼 이 사건으로 에지마와 엮여서 게코인을 모시던 시녀 1천여 명이 오오쿠에서 퇴출되어 게코인의 세력은 약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밀통사건인 듯하지만 당시부터 테네이인을 비롯한 반게코인 세력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게코인이 마나베 아키우사와 가까웠고 아키우사의 전행에 많은 이들이 반감을 품었다는 점과 에지마 외에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게코인파 시녀들이 모두 숙청되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또한 테네이인의 측근들이 강한 처벌을 주장하였다는 점과 이에츠구가 죽은 후 차기 쇼군 결정에 게코인이 별다른 힘을 못쓰고 테네이인의 의중대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1716년에 쇼군 이에츠구가 숨을 거두자 게코인과 아키우사는 5월이 가의 도쿠가와 츠구토모를, 테네이인은 키슈가의 요시무네를 차기 쇼군으로 밀었습니다. 키슈가는 오와리가보다 서열이 아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테네이인이 지지한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8대 쇼군으로 취임했는데 게코인의 세력이 약해진 것이 이런 결과에 한몫했으리라 추정됩니다. 무튼 이 사건은 테네이인을 비롯한 세력이 게코인과 아키우사를 몰아내기 위해 꾸며낸 정치적 스캔들이라는 설로 여러 소설과 드라마, 영화에서는 이 설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시 쇼군 후보였던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겉으론 관망했지만 사실 요시무네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에츠구 서거 후 벌어진 쇼군 경합에서 테네이인이 지지한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쇼군에 등극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요시무네를 옹립하려고 긴 안목으로 꾸며낸 사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황상 그럴 뿐 정확한 증거도 없을 뿐더러
상관관계도 다소 불투명하기에 무작정 믿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나중에 참배하러 갈 때 부작용이 뒤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테네이인이 그런 무리수를 두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오후쿠에서 풍기 단속이 전보다 훨씬 강화되었는데 에도에서 극장 영업이 제한받았고 이쿠시마 신고로는 미야케 섬이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742년 72세 때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사면을 받아 에도로 돌아왔지만 이듬해에 후손 없이 사망했다고 전해지며 이외에도 야마무라 극장 관계자들 그리고 포목상도 모두 추방당했습니다. 요시무네 취임 후 마나베 아키우사는 파면되고 영지도 전봉되었으며 테네이는 사망할 때까지 오후쿠에서 실권을 행사했다는 점도 배우설에 심증을 더해줍니다. 이후 정치적인 일과는 별개로 테네이인과 게코인의 사이는 회복되어 이에츠구의 병이 심해져 슬퍼하는 게코인을 테네이인이 직접 위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편 유배지에서 에지마는 저택이 유폐되어 경전 등을 읽고 시간을 보냈는데 그녀는 27년간 유폐 생활을 한 후 1741년 61세로 사망했으며 묘소는 다카도오의 렌게지에 있습니다. 현재는 다카도오 성공원에 인접한 시립 다카도오 도시역사박물관의 부지에 에지마가 유폐되었던 건물이 복원되어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집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녀가 유폐된 집은 보통 가옥처럼 보이지만 정원에 면한 격자문은 쉽게 열리지 않고 출입도 쉽지 않았으며 감시인도 배치되어 외부 세계와는 완전 차단된 실질적인 감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식사는 하루 1집 1채로 2번이었고 간식 등은 일체 허용되지 않았으며 편지의 교환도 물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련의 주인공으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데 신분을 초월한 사랑의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흥미로운 사건이라 창작물에서 많이 다루었는데 1913년에는 연극으로 상영되었고 1953년에는 후나바시 세이이치가 도쿄신문에 소설을 연재했습니다. 2006년 영화 오후쿠는 에도 시대 제7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스나 시대에 일어난 에지마 이쿠시마 사건을 중심으로 애증이 교차한 오후쿠 세계를 그렸습니다. 사실상 여러 장르의 오후쿠 작품의 완결편이라 할 수 있고 주연 여배우의 옷이 1억 엔을 넘겨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감독은 나가노현 출신인 간메코 후미노리가 맡았습니다. 에지마 역은 나카마 유기에, 이쿠시마 역은 니시지마 하데도키가 맡았으며 당근 배경은 16세기 일본입니다. 영화는 실제와 조금 다르게 각색되었는데 줄거리는 궁중 안의 오후쿠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도쿠가와 쇼군의 처첩, 생모 그들을 따르는 시녀들이 벌이는 암투입니다. 주인공 에지마는 궁중의 모든 여인들의 시기를 받는 월광 부인의 시녀로 관연하도록 남자를 모르고 살며 단아하고 정숙함의 표본이지만 사랑이 그리운 여자입니다. 그러던 중 가부끼를 하는 예인을 알게 되는데 짧은 눈맞춤에서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전광석화 같은 순간에 따뜻한 눈빛 하나, 짧은 손짓 하나에 사랑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남자는 자신은 예인이며 자신의 몸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부인도 나를 사려느냐고 묻는데 에지마는 어떻게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며 화를 냅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까지는 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사건이 터지는데 불이 난 극장에서 애틋한 마음으로 서로를 찾아 헤매다가 그들은 비로소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둘은 아름다운 불꽃이 황홀하게 터지는 날 밤에 애절한 하룻밤을 보내는데 터지는 불꽃을 보며 이렇게 아름다운 불꽃은 처음 본다며 에지마가 눈물을 머금고 말합니다. 밤을 보내고 궁중으로 돌아오며 에지마는 오늘 밤을 잊을 수 없을 것이고 너 역시 진심일 것이라고 믿으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궁중의 시녀, 그것도 정숙하고 완고한 에지마가 예인과 노란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에지마를 음해하려고 했던 무리들은 가혹한 고문을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에지마는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으나 남자는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눈앞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사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에지마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에지마는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 나약하고 이기적인 월광원 부인이 떠나기 전 에지마에게 자기의 사랑을 위해 자기가 그녀를 저버렸으니 미안하며 자기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지마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으며 여자로서 행복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행복? 이라며 반문하는 월광원 부인에게
에지마는 평생에 걸친 시간을 잊지 못하는 그런 애절한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게 여자의 행복이 아니냐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단 한 번의 사랑으로 평생을 갇혀 지낸 비련의 주인공 에지마의 유배 이야기였습니다.